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지정학적인 판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진짜 웃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 헤드라인 그대로예요. 베네수엘라 유전이 다시 열릴 거다.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관련 기업들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방향을 틀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열기가 더 확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베네수엘라산 원유 처리에 완전 특화된 회사 발레로 에너지는 하루 만에 9%가 뛰었고요. 유전 재건에 꼭 필요한 헨리버튼, 슐름버거 같은 회사들도 8에서 9%씩 급등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거대 정유사는 물론이고 채무 문제 해결을 맡을 골드만삭스까지 그냥 월스트리트 전체가 들썩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이런 반응은요, 사실 더 큰 변화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바로 세계 에너지 흐름이 근본적으로 재편된다는 거죠. 베네수엘라의 그 막대한 석유, 이제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우선 바뀌기 전 상황부터 한번 보죠. 최근 몇 년 동안 베네수엘라 원유의 목적지는 사실상 딱 한 곳,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중국의 수입량 보이시죠?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베네수엘라 석유의 주인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다. 이보다 더 명확하게 지금 상황을 요약할 순 없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원래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석유 공급처 중 하나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어요. 여기 주황색 선이 미국의 수입량인데 2019년 제재 때문에 그냥 뚝 끊어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번 변화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기보단 정치 때문에 잠시 멈췄던 아주 오래된 관계로의 복귀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아니, 그럼 왜 하필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반대로 중국은 최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지리 그리고 지지랑. 한마디로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중진류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는 대부분 끈적하고 무거운 중진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정유시설들이 수십 년 전부터 딱 이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를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서 지어졌어요. 그야말로 찰떡궁합, 맞춤형 고객인 셈이죠. 반면에 그동안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가던 중국 쪽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티팟이라고 불리는 독립 정유사들이 주 고객이었는데요. 이들의 사업 모델은 아주 단순했어요. 국제 제재라는 틈새를 이용해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아주 싼 값에, 그러니까 헐값을 사들여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 그 할인 찬스가 끝난 겁니다. 제재가 풀리면 베네수엘라가 뭐하러 헐값에 팔겠어요? 당연히 국제시장 가격 그대로 제값을 받으려 하겠죠. 그럼 중국 티팟 정유사들의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거리도 훨씬 가까운 미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구매자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아니,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세계적인 석유 강국이었는데 베네수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지금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과거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그 몰락의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죠. 1970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수십 년간 국유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기술과 자본이 쭉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비어버렸고 2019년 미국의 제재는 그야말로 결정타였죠. 결국 불과 몇십 년 만에 생산량이 80% 이상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암울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3,030억 배럴. 베네수엘라 땅 밑에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 잠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를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장밋빛 미래만 남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현실적인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생산량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정말 거대한 산 3개를 넘어야 합니다. 첫째, 정치적 안정. 둘째,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묵은 빚 청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낡아빠진 시설을 되살릴 어마어마한 신규 투자. 이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이 차트가 바로 그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게 정말 잘 풀리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회복 속도는 굉장히 더딜 거예요. 1년 뒤에 고작 20만 배로 늘고 과거의 영광은커녕 200만 배럴 수준까지 가는 데만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이죠. 시장의 기대랑 현실이 이렇게나 다른 거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회복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세계의 에너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한 나라의 정치적 결정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고 승자와 패자를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판이 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다음 차례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세계 에너지 주도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